네,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재현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지 기출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항에 대한 정보를 좀 먼저 간단히 보면 객관식 총 20문제 나왔습니다. 80점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즉 답만 쓰는 문제는 없었고 서술형, 풀이까지 같이 써야 되는 문제가 두 문제로 20점씩, 한 문제당 10점씩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이차 함수까지였고 그 중에 이제 서술형 두 개 중에 서술형 2번이 그 범위를 나눠서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그런 문제 중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도 못 대고 시험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재현고가 서술형의 배점이 좀 높기로 좀 유명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중간고사 객관식 100점, 서술형 3문제 100점에서 200점 만점이었고, 객관식은 그 중간고사 시험 점수에, 서술형 3문제는 그 1학기 수학 중간고사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갔었는데, 그 기조는 좀 바뀌어서 이제 그 서술형까지 합쳐서 총 100점이 되었고, 이렇게까지 100점이 중간고사 시험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지 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래서 1등급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은 서술형 2번 하나 정도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 16, 17, 그 다음 서술형 1번까지가 2등급을 변별하는 문항인데, 여기는 4개를 다 틀린 학생들은 아마 2등급도 안 나올 겁니다. 얘까지 틀렸을 거니까. 뭐 이 중에 한 2개 정도, 뭐 이 중에 하나 정도, 이 중에 뭐 하나 내지 2개 정도 틀리고 내가 84점으로 잡았는데 84점 또는 80점 초반대가 2등급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3개 정도는 맞추고 하나 틀리고 한 친구들까지가 2등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2등급 커트라인까지는 그렇게 예상되는데 3등급 커트라인부터는 조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중간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학생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서술형 2번 빼고는 막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다소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간략히 시험 정보를 알아봤고, 간략히 5문제 정도 풀고 6문제 정도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14, 16, 17 서술형 1, 2번 이렇게 6개를 풀 건데, 먼저 객관식 13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객관식 13번은 참고로 그 원본 시험지에는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x의 개수가 다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중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개수 전부 다 2라고 고치세요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문제 보시면 x 4제곱 더하기 ax가 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p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x의 8제곱 빼기 ax 4제곱 빼기 1을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ax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px가 들어올 거고 나머지가 0이겠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자, 근데 요 x 4제곱 플러스 x를 보시면 일단 x로 하나 묶이는데 x 세제곱 플러스 a가 남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디 들어있겠어? 얘가 뭐 여기는 아니니까 요 x 세제곱 플러스 a에 곱해져 있을 거거든. 근데 우리 그 1단원 곱셈 공식에서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관련된 공식을 하나 외우고 계실 겁니다. 요 녀석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 이 식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즉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즉 a가 얼마여야 한다?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걸 얻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1을 써놓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 부분이 px구나 라는 걸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 문제 구해야 되는 녀석은 뭐냐? x 8제곱에 플러스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질 거고, 이 녀석을 뭘로 나눈대? px로 나눈답니다. px가 x, x-1이고, 자, 몫은 뭔가 있을 거고, 우리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의미로 ax 플러스 b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베이직하게 x에다 0과 x에다 1을 대입해 보시면, 먼저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b만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구해졌고, x에다 1 대입해 보시면 좌변은 1이 나오고 우변은 a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이 식에서 a는 2가 된다. 따라서 내가 찾는 나머지는 뭐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은 뭐 그렇게 많이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저 곱셈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저 a 값을 잘 못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의 절대값 x 플러스 4는 0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그때 정수 a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인데 이게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나는 보통 치환을 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즉 지금 x의 제곱은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시켜도 그 식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나는 보고 싶어요. 플러스의 a의 절대값 x 플러스 4는 0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 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럼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예를 들어볼게. t가 3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x의 절대값이 3이 되는 거니까 x는 뿔마 3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지. 근데 t값이 마이너스 1, 음수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x제곱,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t가 그럼 0이라는 근이 나오면 이건 x도 0 하나밖에 없을 거야. 즉 여기서 나오는 t값이 양수 t 하나당 x 두 개, t가 음수일 땐 x가 빵개, t가 0일 땐 x가 한 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는 최대 많아봤자 두 개가 나올 건데 x가 총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t값 두 개가 모두 양수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져야겠지. 즉,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지면 돼. 이해 가실까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수근을 가질 조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야 돼. 근데 곱은 이미 양수니까 따로 관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a가 음수여야 됩니다인데 요 식에서는 a의 제곱이 16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 음수인 정수, 즉 음의 정수 중에서 제곱을 시켰을 때 16보다 큰 정수 a의 제일 큰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가 마이너스 5부터는 다 됩니다. 더 작아지는 거. 뭐 이렇게는 전부 다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을까요? 이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요 녀석을 통째로 하나의 fx라는 함수로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4번 만나는 뭐 a의 범위를 찾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별로 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막 선호하는 풀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반대 의견이 있다고 뭐 제가 그건 뭐 나쁜 풀이다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1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에 변 AB 위를 어떤 P라는 점이 움직일 때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을 그릴 건데 이 문제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고 푸는 게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AB 위에 한 점 P가 있대요. 한 점 P가 있어서 그럼 BP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과 CP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이 두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정도 풀이가 떠오르는 것 같아. 첫 번째는 2차 함수로 좌표 평면을 만들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 떠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평면좌표 단원에서 중선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요 식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차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좌표 평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y축, 여기 AB를 x축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점 A의 좌표가 여기가 원점이겠죠. 그리고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4,0일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딱 가운데 찍혀야 되니까 점 C의 좌표는 x좌표는 2가 될 거고, 우리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1대 루트 3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 루트 3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P의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놓으세요. 근데 A는 0 이상 4 이하를 만족해야겠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를 A, 0이라고 놓는 순간 PB의 제곱은 얘에서 얘를 빼서 제곱시키는 거니까 4-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C의 제곱은 뭐 요 두 점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1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녀석을 더해보시면 PB 더하기 PC는 좌변은 쓰지 않겠습니다. PB 더하기 PC는 A제곱 A제곱이어서 2A의 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 4가 나오고 16이 나오고 20 플러스 32가 될 겁니다. 봐봐, 이건 A의 입장에서 A에 대한 이차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플러스 18이니까 32에서 영상 촬영할 땐 암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14.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우리 요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A가 3일 때 최소값 14를 갖는다. 그 3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문제 최소값은 5번 14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A, B, C 놓고는 못 푸나요?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A가 여기 와 있어버리면 요 선을 또 잡아야 되고, P가 Y좌표가 0이 아닌 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6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자,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가우스 기호가 등장하는 문제여서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가우스 기호 보면 막 덜덜 떨어, 막 겁먹고, 그쵸? 근데 쫄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방정식 x제곱 빼기 가우스 x제곱은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는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을 다 구해서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우스 기호가 그 이상과 미만으로 1 단위로 나뉘어서 n이 정수일 때 우리 가우스 x의 값이 n이 된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되거든. 즉 0 이상 1 미만인 녀석들의 가우스 값은 다 0, 1 이상 2 미만인 녀석들의 가우스 값은 다 1 이렇게 돼. 제곱도 마찬가지야. 제곱을 시켰을 때 0 이상 1 미만이 되는 x들은 가우스를 씌우면 x제곱의 가우스는 다 0. x제곱을 시킨 녀석이 1 이상 2 미만이 될 때는 그때 x제곱의 가우스는 다 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이걸 힌트로 어떻게 범위를 나눌 거냐? 첫 번째. 자, x가 0 초과. 0에는 등호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 미만일 때. 자, 이때는 x가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가우스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도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의 가우스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모두 다 0으로 바뀌면 방정식이 이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가 0 또는 1인데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는 내가 찾은 답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가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1 이상,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루트 2 미만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냐? x의 제곱을 시켰을 때 1 이상 2 미만이 되는, 그렇게 나누는 거죠. 자, 어쨌든 1 이상 루트 2 미만은 어차피 루트 2가 1. 얼마니까 가우스 x의 값은 전부 다 1입니다. 그리고 가우스 x의 제곱의 값도 전부 다 1이죠. 왜? 제곱을 시켰을 때 1 이상 2 미만이 되니까. 그럼 두 녀석에 모두 다 1을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항에서
방금 전에 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은 방정식이 나와서 또 0 또는 1이 되는데 이번엔 범위 안에 1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 하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짝 위에다가 자, x가 그럼 루트 2 이상 루트 3 미만일 때 자, 요때는 아직 얘도 1. 얼마 얼마 1.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x가 1.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 값은 1이에요. 그 다음에 가우스 x의 제곱은 제곱을 시킨 녀석이 2 이상 3 미만이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x제곱의 가우스 자리는 2로 바꾸고 x의 가우스는 이렇게 바꾸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랑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루트 2 이상 루트 3 미만에 들어가는 x를 계산해보면 요 값 하나 들어갑니다. 얘는 지금 음수죠, 지금. 그쵸?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x가 루트 3 이상. 왜 마지막이냐? 루트 4인 2 미만. 우리 문제에서 x가 2에서 딱 끝나니까 여기가 마지막 범위가 될 겁니다. 자, 요 범위에서는 가우스 x의 값은 여전히 1입니다. 왜? x 루트 3도 어쨌든 1. 얼마 얼마 해당되는 숫자니까. 근데 x의 제곱의 가우스 값은 얘는 3이 돼버리죠.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문제에 주어진 범위인 0부터 2까지 전부 다 관찰했을 때 들어가는 해는 1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녀석을 더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문제의 정답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운 친구들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교점이 딱 두 개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일 거라서 그 교점이 생기는 부분만 계산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녀석 얘 전체의 그래프와 얘 전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이 자, 기태와 홍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2차 방정식을 풀어. 근데 이런 뭐 잘못 보고 푸는 문제들 풀어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풀었던 잘못 보고 푼 문제들은 여기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푼 건데 여기 문제는 기태는 뭘 잘못 봤어? 최고차항 계수인 A를 잘못 봤어. 근데 2차 방정식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0이 아닌 어떤 다른 숫자로 잘못 보고 풀었더니 2 플러스 i라는 근이 나왔대. 근데 계수가 실수니까 2 플러스 i를 근으로 나왔다는 건 다른 한 근은 어쨌든 2 마이너스 i가 나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홍준이는 뭘 잘못 봤죠? 1차항을 잘못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 근이 3 마이너스 i가 나왔대. 그럼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i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때 2차 방정식, 원래 주어진 멀쩡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기태의 입장에서 자, 잘못 본 최고차항 계수를 A'이라고 쓰겠습니다.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럼 여기에 두 근이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준이. 자, 홍준이는 1차항을 잘못 봤잖아. 1차항을 잘못 봤으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잘못 본 자리를 b'x 플러스 c 0 이렇게 놓고 그랬더니 3 마이너스 i와 3 플러스 i라는 두 근을 얻었대. 자, 그럼 뭐부터 접근할 거냐? 홍준이부터 볼 거야. 왜? a랑 c는 멀쩡한 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거든요. 즉 홍준이에서 두 근의 곱을 그럼 a분의 c가 되고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곱하면 얘가 10이 되니까 아, c는 10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럼 기태 입장에서 두 근의 곱을 그 다음 볼 거야. 기태의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두 근을 실제로 곱하면 5가 되죠. 그러면 C는 5A'인데 C는 확실히 뭐야? 10A야. 즉 A'은 뭐다? 2A다. 즉 기태는 최고차항 계수를 어떻게 잘못 봤다? 원래 주어진 최고차항 계수의 2배로 잘못 계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기태 입장에서 그럼 합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랬더니 두근의 합이 4가 됐잖아. 그럼 요 식에서 B는 마이너스 4A'인데 A'이 좀 전에 뭐였다고? 2A였다고. 즉 마이너스 8A였다고. 즉 그럼 B는 뭐다? 마이너스 8A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 처음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자리는 마이너스 8AX로 바꾸고 C자리는 10A로 바꾸면 A는 최고차항 계수니까 0이 아니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 이 방정식이 문제에서 처음 주어진 멀쩡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 8 제곱에서 마이너스인데 곱을 4번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0을 계산하시면 정답은 24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잘못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나 이제 좀 중위권 되는 친구들은 최고차항 계수를 잘못 봤다? 이거 어떡하지? 나 풀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가 망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서술형 2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많이 까다로운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압축된 풀이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t가 주어져 있는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요 2차 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요 함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답니다. 그때 gx는 마이너스 x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입니다. 자, 조금 내 입장에선 일단 최대값이 gt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gt 마이너스 t 뭐 요렇게 바꿔놓고 요 t에 대한 방정식을 그냥 푸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자, 먼저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저 절대값을 범위를 나눠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안에가 그대로 나올 때가 있겠지. 언제? x가 t 이상일 때.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t 미만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전체를 다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관찰해야 돼서 이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t가 1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두 함수는 둘 다 t, x 제곱을 지나니까 t일 때는 등호가 절대값 알잖아. 우리 등호가 여기 아니라 여기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 그치? 자, t가 1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t라는 숫자가 1보다 커. 그럼 얘는 어떤 1보다 큰 숫자 이상에서만 정의된 함수고 얘는 그 1보다 큰 숫자 미만일 때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얼마 또는 2나 3을 떠올려 보면 좋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전부 다 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요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요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관찰했을 때 1일 때가 무조건 최대죠. 그쵸? 즉 t가 1 이상일 때는 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값을 우리가 gt라고 했는데 gt는 아래에 있는 함수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인 3-2t가 최대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3-2t가 gt인데 우리 gt는 마이너스 t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t라고 놓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시면 t가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면 3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지. t가 가령 2나 3 정도를 예를 들어볼게. 3으로. 그러면 얘가 3 미만에선 이 함수고 3 이상에선 이 함수잖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관찰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요 녀석은 다시 그래프를 그리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여기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관찰을 하게 되면 1일 때가 최대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거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을까? 자, 똑같은 생각. 그럼 두 번째로, 그럼 t가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을 때는요. 등호도 포함시켜 줄게요. 자,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음수인 숫자 하나 생각해 볼까? 음수인 숫자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t 값을 하나 예시로 들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다 어디 들어있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1이야, 대칭축이. 그렇지? 그럼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관찰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요 범위에서는 최대값은 뭐다? 요 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다. 즉 1 플러스 2t가 될 겁니다. 역시나 얘가 뭐가 돼야 돼? 지금 마이너스 t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t를 찾아보면 t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요 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t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자, 이때는 내가 fx의 전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좀 그려볼게. 자,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럼 뭐 t를 한 0이나 뭐 0.5나 이런 걸 예시로 들어보면 자, 얘가 대칭축이 x는 1인 이차 함수인데 t는 1보단 작으니까 t가 이쯤 있을 거야. 그래서 t 오른쪽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 부분만. 마찬가지로 얘도 t 집어넣으면 t제곱, 얘도 t 집어넣으면 t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축이 마이너스 1 이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만큼이 누가 더 아래에 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런 대충 요런 개형을 가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관찰을 해보면 최대값은 여기로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때는 최대값이 뭐 이제 위에다 아래다 아무데나 t를 집어넣어 보시면 t제곱이 나올 거고, 그 녀석이 역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t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t 값을 찾으면 t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이고 두 번째 거 계산 잘못했죠? 두 번째 거 여기 계산이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3이 나오네요. 그러면 t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얘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세 번째는 0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등호는 여기다 안 썼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서 0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찾는 t값 3개는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렇게 3개 있으니까 모든 해 합을 구하시오. 우리 문제 정답은 2가 된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t의 범위에 따라서 저 fx의 최대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관찰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나는 2차 함수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2차 함수가 나중에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소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로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는 2차 함수, 내가 재연고 2학년 시험 범위 다른 학교 2학년 기출문제들도 풀다 보면 이런 치환에서 2차 함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서 우리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2번까지 풀이를 마쳤고, 이제 내가 이 기출분석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막 나는 이런 걸 시켜서 뭐 이런 거 유사 문제가 나왔다, 뭐 정답률이 뭐 몇 %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내 교재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정답 이걸 우리가 지금 내가 뭐 무당 아니잖아, 그치? 잘 찍어서 잘 맞춰주는 사람 찾아갈 거면 무당 찾아야지. 내가 풀었던 문제는 맞추고 안 풀어본 문제는 못 맞추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중학교랑 시험이 달라서 고등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그 처음 보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각 단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나는 센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센에서 유사 문제가 나오면 여기 있는 거 다 맞춰야지. 그렇게 따지려면 막 1등급 수학, 일품, 블랙라벨, 고쟁이 다 풀고 시험 봐야 돼. 말이 돼? 안 된다고, 그치? 말이 안 돼. 물론 자주 나오는 어려운 문제 형태들이 있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자주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치? 이런 문제를 한두 번 풀어보고 외워서 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관심이 없어. 뭐 내 교재에서 뭐 몇 문제가 맞췄고 못 맞췄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걸 다 들으면 당연히 맞춰야 되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하다 보면 내가 오늘은 간략하게 했지만 왜 범위를 이렇게 나눠야 되며 범위를 나눠야 되는 경우에는 등호는 왜 이쪽에다 붙이며 이런 이유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나 이 문제 맞췄어, 적중했어, 이런 건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 개강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한 30초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1 정규반은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역시나 연합반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뭐 특정한 학교를 대비해서 막 그 학교 기출 문제만 푼다 이런 거 의미 없어. 물론 학교 부교재나 이런 게 있으니까, 부교재, 재연구 부교재 있잖아, 그치? 올림포스 부교재 당연히 풀어봐야겠지. 근데 그 부교재 문제들을 와서 내 교재를 받아보면 알 거야. 뭐야? 우리 학교 부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 여기 다 들어있네. 중요한 문제 여기 다 들어있네 라는 느낌 받을 거예요. 그게 올림포스를 보고 교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집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학교 시험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거라서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정리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어떤 선생님은 뭐 몇 문제를 적중했대, 뭐 적중 못했대, 이걸 가지고 수학에선 특히나 이걸 가지고 학원을 선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 날 기말고사 개강할 거고요. 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으니까 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학원 전화번호와 내 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수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혹여나 내가 수업 시간에 풀지 않았던 문제 풀이가 궁금하거나 하면 내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 풀이도 내가 최대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연구 기출분석 마치겠습니다.